밤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면 당신의 콩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은빈님들, 안녕하세요. 은빈 몸연구소의 연구원 은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1년 후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진작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요. 지금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셔야 하고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돼 계셔야 해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고요. 은빈님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2~3번, 심하면 4~5번씩 화장실에 가시나요? 잠이 들까 말까 1시간쯤 지나면 방광이 빵빵해지는 느낌에 깨고요. 겨우 다시 잠들면 또 2시간 후에 깨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머리는 무겁고 온몸은 축 늘어지고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지죠. 주변 분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예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10명 중 4명이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수면 장애 환자들을 20년 가까이 추적 조사했더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8배나 높았다고 해요. 8배요. 이게 단순히 잠 못 자서 피곤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겨우 잠들었는데 또 깨야 하는 그 답답함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도 쉰 것 같지 않은 그 무기력함요. 낮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도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 그 창피함요. 그런데 이걸 그냥 참고 넘기시면 안 돼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콩팥이 나빠질 위험이 일반 분들보다 1배 반이나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면 콩팥이 쉬질 못하고 계속 일을 하거든요. 매일 밤 혹사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이 점점 지쳐서 기능이 떨어져요. 결국에는 만성 신부전으로 가고요. 그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콩팥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도 은빛님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주변 어르신들도 모두 이 문제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체크해 보시죠. 은빛님들께 5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나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신가요? 셋째, 낮에 자꾸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넷째,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다섯째, 목이 자주 마르시나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콩팥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왜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소변을 줄여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걸 수도꼭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이 많이 나가게 하고요. 밤에는 수도꼭지를 잠가서 물이 조금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작동해요. 해가 지고 잠잘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꼭지가 잠기면서 밤새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수도꼭지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밤에도 제대로 안 잠기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 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약 4%가 이런 야간 단뇨를 앓고 있고 야간요 환자 중 83%가 이 호르몬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두 번째 이유는 콩팥이 밤에도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콩팥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해요. 사람도 낮에 일하고 밤에 자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콩팥은 밤이 되면 일의 속도를 확 줄이고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콩팥은 밤에도 계속 일해요. 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수도꼭지, 그러니까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콩팥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 2,800명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수면이 6시간 미만으로 부족한 남성은 콩팥 기능 이상 위험이 정상 수면 그룹보다 1.6배나 높았어요. 만성 콩팥병 환자 430명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이 자꾸 끊기고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빠르게 떨어졌대요. 수면이 1시간 짧아질 때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1ml씩 감소했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뇌가 가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녁 먹고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간에 저장돼 있던 당분, 이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바닥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뇌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보내요. 빨리 깨서 뭐 좀 먹으라고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뇌가 완전히 깨는 건 아니지만 얕은 잠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전혀 신경 안 쓰였을 방광의 작은 압력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저혈당, 스트레스 호르몬, 얕은 잠, 민감해진 감각, 화장실 이렇게 하나가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은비님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혹은 우리 가족이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물 마시는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나이에는 1리터에서 1리터 반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나서요. 오전 9시쯤부터 점심 먹기 전인 12시까지요. 이 3시간 동안 물 500ml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30분마다 한두 모금씩 천천히요.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저녁 6시 전까지도 똑같이 500ml를 나눠서 드시고요. 여기서 핵심은 저녁 6시가 넘으면 물을 입에 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시더라도 참으셔야 해요. 저녁부터 물을 안 드시면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서 그 호르몬을 더 열심히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밤에 잠들 쯤 되면 이 호르몬이 최고로 많아져 있어야
콩팥이 밤 모드로 들어가서 소변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 드시지 마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 이런 거요. 국물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소금이 많으면 우리 몸이 목말라서 물을 더 찾게 되고요. 결국 그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도 저녁에 국은 드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 드시고 싶으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요. 저녁에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잠들기 전 루틴이에요. 먼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돼요.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중력 때문에 혈액 속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는 거고요.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요. 심장이 갑자기 혈액이 많아진 걸 느끼면 수분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서 콩팥한테 물을 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자기 전에 미리 다리를 올려서 이 수분을 순환시켜 놓는 거예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자기 전에 이미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밤에 누워도 심장이 놀라지 않고 콩팥도 밤에 물을 빼라는 명령을 안 받게 돼요. 다리를 올리고 있는 동안에는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호흡만 하세요. 30분 후에 다리를 내리시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그 다음이 바로 꿀이에요.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에 꿀 한 스푼을 떠서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이세요. 물 없이 그냥 녹이는 거예요. 왜 꿀이냐고요? 아까 세 번째 원인에서 말했잖아요. 밤에 당분이 떨어지면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낸다고요. 꿀 한 스푼은 바로 이걸 막아줘요. 꿀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어요. 포도당하고 과당인데요. 이게 설탕보다 훨씬 부드럽게 흡수돼요. 자기 전에 혀 밑에서 천천히 녹이면 이 당분이 입안 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되면서 간으로 가요. 그럼 간에 있는 당분 저장고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밤새 당분이 뚝 떨어지는 일이 없고 뇌도 깊은 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꿀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 고요 설탕은 68이에요. 꿀은 설탕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시켜줘요. 당뇨 있으신 은비님들은 걱정하실 수 있어요. 꿀을 먹어도 되나 하고요. 괜찮아요. 오히려 밤에 저혈당 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소량은 도움이 돼요. 한 스푼 정도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간에 필요한 당분을 공급해주는 거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아몬드 7알을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주거든요. 세 번째는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술은 소변 줄여주는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술 마신 날 밤에는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과일도 드시지 마시고요. 과일에 수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와요. 드시고 싶으면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엄청 많아져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시면 그것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들어요.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장이 놀라서 물을 빼라는 호르몬을 내보내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자, 이제 일주일 실천 계획이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세요.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요. 이틀 동안 소변 볼 때마다 시간하고 양을 적으세요. 양은 종이컵으로 재시면 되는데 종이컵 한 컵이 대략 180ml예요. 밤에도 깰 때마다 적으셔야 해요.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세요. 오전하고 오후에 각각 500ml씩 나눠서 드시고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끊으세요.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도 빼시고요. 찌개나 국 대신에 나물이나 구이 반찬 위주로 드세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취침 루틴을 완성하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다리 올리고요. 그 다음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에 꿀 한 스푼 드시고 바로 주무세요.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5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어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요. 낮에 졸음이 안 쏟아지고요. 그러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콩팥을 지킨다는 거예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시면 콩팥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밤에 푹 주무시면서 콩팥이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비명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안 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은빛님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왜 밤에 자꾸 깨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은빛몸 연구소는 앞으로도 은빛님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은빛님들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건강하세요. 은빛님들.